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산모분들이 독감에 걸려서 오시기도 하고 또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열에 시달리다가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산모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자기 몸이 고열이 되었을 때 아기한테 어떤 기형이라든지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라는 것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몇 도부터가 또 어느 정도 지속이 되어야지 이것이 심장기형이라든지 또는 뭐 신경관 쪽의 문제라든지 뇌의 성장의 문제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실험의 결과를 보면 반드시 고열이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는 아기 세포 분열이나 성장이나 또는 조직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태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실험적인 보고들은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배아 실험을 했을 경우에 동물 배아 실험을 했을 때 배아에 열을 어느 정도 가하게 되면 그 배아가 신경관 결손이라든지 아니면은 신경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심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형들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우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서 우리 몸을 만들어주는 성분, 호르몬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어떤 그런 기관과 장기를 조직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은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고열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이 단백질의 생성과 합성 또는 이렇게 변화 등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기관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기능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그렇게 의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열이라고 그럼 기준을 몇 도부터 그럼 해야 되느냐?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보통은 우리가 온도가 36.5도가 정상이죠.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고열은 38.9도 이상, 보통 우리가 39도 이상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7도에서 38도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온도, 이 정도가 뭐 며칠간 정도 지속됐다고 해서 특별히 아기한테 어떤 기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9도 이상의 온도가 열이 며칠간 지속됐다. 또는 뭐 그렇게 됐을 경우 그렇게 참으시는 분은 없겠지만 우선은 저치를 타이레놀을 먼저 드시고 하루에 보통 우리가 허용하는 최대 허용치가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4,000mg 정도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타이레놀 사시면 한 개가 500 또는 560mg 정도로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500mg짜리 8알 정도까지는 사실 허용할 수 있는 용량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타이레놀을 드셔보시고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일단은 병원에 오셔서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해열제를 투여를 받든지 아니면 주사를 맞으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도 미만, 37도에서 38도 정도 열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39도 이상이 넘어가면 그건 반드시 타이레놀 드셔보시고 안 되면 병원에 오셔서 처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는 항상 열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항상 산모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통 아기가 뱃속에 들어있을 때는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본인이 열감을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온도를 재보면 그렇게 막 열이 많이 높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열감과 실제 체온 측정을 했을 때의 온도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계 요즘 집에 다 하나씩 갖고 계실 거니까 열이 좀 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우선 정확하게 열을 한번 측정을 해보시고 열의 그 범위에 따라서 약을 드시든지 병원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열은 그럼 어떻게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냐? 뭐 요즘은 이마에 이렇게 총처럼 탁 쏴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뭐 보통 입에 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겨드랑이. 아기 같은 경우에 항문 쪽에 넣어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사실은 가장 정확한 온도는 항문 쪽에 넣어서 이렇게 측정하는 건데 그건 사실 조금 힘드실 거고 보통은 겨드랑이나 입 또는 요즘은 뭐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 차례 이렇게
뭐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컨 쐬고 있다가 이렇게 재시면 당연히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실온에 계시다가 한 번씩 이렇게 재보시고 측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신기간 중에 그 고열에 노출되어 있는 산모들한테서 태어난 아기가 다른 질환 말고 자폐증의 또는 자폐증의 경향을 보인다는 보고들이 최근 들어서 여러 차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신기간 중에 만약에 열이 난다면 굳이 방치는 하지 마시고 약을 오히려 드셔서 열을 낮추는 것이 약을 먹지 않고 버티는 것보다 오히려 이로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의학사전을 구독하시고 또 좋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동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